뒤에까지 다 들리시나요? 목소리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이 강의실이 학생들로 들어차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어머님들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제 소개 좀 드리고 저는 간단히 오늘은 수학 공부나 뭐 다른 것들을 얘기하기엔 너무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소개만 드리고 내년에 고3을 맡게 됐다라고 인사만 좀 드리고 저는 다시 또 수업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창용이라고 합니다. 여기 낯이 익으신 분들이 좀 계세요. 혹시 저를 두 번째 보시는 분 좀 들어보시겠어요? 이한이 어머님 어디 계시죠? 네. 그다음 상유리 어머님. 네. 시원이 어머님 오셨어요? 혹시? 시원이 어머님. 혹시 아버님은 안 오셨죠? 아버님이 저기 제 고등학교 1년 선배님이시라. 또 찬이 어머님은 안 오셨나요? 다솔이 어머님 오셨나요 혹시? 다솔이 어머님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아이들 어머님들이 오셔갖고 아마도 저기 내년 뭐 수학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한다 뭐 이런 것까지는 다 말씀드리기 좀 힘듭니다.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면 그러면 충분히 말씀을 드릴 시간이 될 텐데 오늘은 제가 메인은 아니고요. 이제 또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진학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나누는 게 좀 더 메인인 것 같아서 인사만 좀 드리고 그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받으신 그 내용물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미래탐구에서는 고3을 안 했어요. 그동안은 제가 여기 한 7년 8년 정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고3을 안 했어요. 여기를 2, 3일 정도만 근무를 하고 다른 지역 혹은 다른 학원 고3들을 좀 맡았었다가 제가 여기 집이 이쪽입니다. 집이 근처예요. 여기 혹시 아파트 그 옆에 두산 아파트 혹시 사시는 분 계시나요? 다행입니다. 자, 동네 분이 계실 줄 알았는데 거기 살아서 근처에 있기도 하고 저희 아이들이 또 여기 학원에 같이 저랑 제 수업을 듣는 건 아니지만 중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 학원을 같이 또 다니고 있어서 여기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고3은 지금 아이들 2년 전에 만났습니다. 딱 한 2년이 한두 달 좀 안 되는데 2년 전에 만나서 이 아이들 고3 올라갈 때 고3 좀 하자. 고3이 되게 힘듭니다. 강사로서한테는 되게 힘들어요. 고3만 하시는 분들한테는 편할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고3이 저한테는 되게 편해요. 고3 수업은 정말 편합니다. 수학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고3 수업이 정말 편해요. 했던 것만 하면 돼요. 기출문제만 풀어주면 되고요. 예상 문제도 어디서 갖다 쓰면 되고요. 제가 만드는 문제들 풀어주면 돼요. 쉬운데 고1 수업이 제일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아마 고1 때 성적이 어떻게 됐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고1 때가 제일 힘들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수학 내용적으로는 되게 힘든데 그래서 고3을 맡기엔 좀 부담이 돼서 안 하다가 올해는 이제 맡게 됐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아이들이 오늘 수업을 지금 1시간 진행을 하고 1시간 설명회 때문에 문제를 풀리고 마이크도 지금 차고 있어요. 지금 마이크를 차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문제를 풀리고 왔는데 오늘 다른 얘기를 준비하려다가 아이 한 녀석이 선생님 2주 뒤에 저 고3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2주 남았죠 수능이. 그래서 2주 뒤엔 자기들이 고3이래요. 네 맞아요. 이제 어머님들 자제분들께서 이제 고3이 되는 순간이 2주 뒤에는 옵니다. 아이들한테는 고3이라고 했어요. 1년 내내 너희들은 고3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년에 재수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은 고3이고 내년은 재수한다고 생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달려왔는데 정말 아이들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2년 내내 계속 꾸준히 앉아 있으면서 성적이 잘 나왔든 못 나왔든 이렇게 제 수업을 계속 들어준 아이들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을 좀 전해주고 싶어요. 어머님들도 계시니까. 자, 어머님들 유전자의 힘은 너무 세서요.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지 마세요. 설명회 와서 이렇게 어디 한번 해봐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지 마시고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런 내용을 좀 적어주시면서 질문도 좀 하시고 그렇게 계시면 더 얻어가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딱딱하게 계시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어요. 우선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하고요. 제 그냥 그 이력 제가 따로 나눠드린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는 팜플렛도 좀 나오고 그다음 광고도 좀 나오는데 너무 급하게 잡혀서 제가 고의 수업을 하느라 이런 준비를 잘 못하는 상황이어갖고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아이고 좀 생긴 건 이렇지만 서울대학교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미탐 강사를 하고 있고 이거 좀 안 고쳤네요. 엠베스트인데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 선행하는 강좌 거기 매출 1위를 찍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만두고 강남인강 혹시 지금은 잘 안 보는지 모르겠는데 강남인강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이기도 했고 수학의 정석 강좌가 누적 강좌 수로 가장 많아서 강남구청장 표창도 받기도 했고 그다음에 교사 생활을 조금 했습니다. 올해는 아니고요. 청신국제고등학교에서 5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다음에 민사고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사실 제 와이프가 민사고 선생이라 그래서 저도 어떻게 들어가는 바람에 민사고에서 근무를 좀 하다가 시간 강사로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와이프가요.
나가서 돈 벌어 오래요. 그래서 나와서 지금 학원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EBS는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제가 뭐 건강이 좀 안 좋았어 갖고 그때 당시에 근무는 한 3년 정도 했었고 나머지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뭡니까? 요 말과 함께 그냥 요 말로 끝냅니다. 오늘 저 그냥 요 말씀만 드리고 끝냅니다. 어머님들, 아이들이 고3이 됐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학교에 있었을 때도 그랬고요. 학원에 있을 때도 그랬고요. 아이들이 고3이 됐을 때 뭐가 그렇게 힘들지를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는지를 묻고 싶어요. 정말로요. 이게 1, 2학년 때 힘든 거랑 고3 때 힘든 거랑 좀 다릅니다. 1, 2학년 때는 힘든 게 성적 하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고3이 됐을 때 힘든 건 좀 결이 달라요. 결이 달라요. 자, 어머님들 뭐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요렇게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있으면 이거 참 문제인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뭔가를 선생님이 질문을 했으면 조금이라도 대답을 해주는 학생들이, 시온이 어머님 계시지만 시온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어머님, 시온이 이제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어머님 안 계셨으면 더 많이 할 텐데, 시온이라는 학생이 개성고 지금 2학년인데 얘가 1학년 2학기 때인가요? 수학으로 99점 맞아서 1등, 전교 1등도 하고 이번 시험도 2등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되게 잘해요. 정말 열심히 하고요. 근데 선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정말로요. 올해 2학년 올라왔는데 다른 애들은 선행을 한두 번씩 했는데 얘는 똑같이 처음으로 시작을 해요. 다른 애들보다도 뒤쳐져서. 근데 성적은 잘 나와요. 어머니 뭔 성적도 만족하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한테 물었어요. 애들 다 있는데 물었어요. 얘가 1학년 때 1학기 때는 실수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그렇게도 좋지는 않았지만 실수를 어떻게 줄였니?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니?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물었을 때 아이가 알 수밖에 없는 행동을 보여요. 제가 수업 시간에 수업적인 내용을 적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겠죠. 그것까지도 다 적어요. 여자친구를 몇 명 사귀었느니, 오늘 밤엔 뭘 먹느니, 이런 걸 시시콜콜하게 다 적어요. 또 그런 것까지 왜 적냐? 그랬더니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하는지는 진짜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수업했던 모든 내용을 적은 걸 연습장으로 만든 후에 지금 3권인가 4권 정도 되거든요. 이걸 자랑스럽게 가지고 있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수업 시간에 자기가 알더라도 다 적어요. 알더라도. 되게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어머님들이 지금 제가 질문 하나 던졌잖아요. 고3이 됐을 때 애들이 제일 힘들 게 뭘까? 제가 다년간 아이들 학교에서도 지도하고 학원에서도 고3을 지도하면서도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뭘까를 고민을 많이 해봤고 들어봤습니다. 뭐 하나만 좀 말씀해 보실까요? 네, 불투명한 미래요. 그건 20살 이후에 이렇게 보시는 게 낫겠죠. 전공 선택이요. 와, 맞아요. 그것도 일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다 합쳐서 아이들이 가장 힘든 게 성적 당연한 건데 매달 바뀝니다. 생각이요. 잘 들으세요. 12월부터 2월까지 방학이니까 이제 고3이어서 계획이 딱 나옵니다. 열심히 지켜요. 그리고 3월이 딱 되면 뭐 하죠? 시험 봅니다. 산모 봐요. 그때 그 성적에 따라서 뭔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고민이 돼요. 나는 정시로 가야 되나 수시로 가야 되나, 1학기 대신을 한 번 더 챙겨야 되나, 내가 이 과목을 잘 선택했나, 이런 고민이 돼요. 그 고민을 그래도 다 잡죠. 그러고 나서 언제 또 생각이 바뀌어요? 6평? 아니요. 중간고사 끝나면 또 바뀌어요. 이제 마지막 내신이잖아요. 1학기 내신인데 더 챙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고민해요. 그러고 6평 보면 아, 내신 더 챙길걸? 또 바뀌어요. 그리고 언제 또 바뀌어요? 8월달 방학 때면 또 바뀌어요. 수신가 정신가 또 바뀌어요. 9평 보잖아요. 이제 해탈했어요.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자, 고3이 되면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이 불안해서 되게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자, 어머님들 오셨잖아요. 그때마다 뭐라고 해주실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실 때 그 생각만 좀 해주세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냥 다그치기만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대안을 제시를 하든 위로를 해주든 무언가 준비돼 있어야 되는데 어머님들 공부 안 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확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어머님들 되게 많이 오신 거예요. 이 지역에서는 되게 많이 오신 겁니다. 근데 제가 대치동에서 교회 빌려서 300명 앉아있는 설명회도 했어요. 그때 이만기 선생님도 같이 오시고, 이만기 선생님이 맨 마지막이에요. 이만기 선생님 아시나요? 입시 전문가 그래갖고 뉴스마다 맨날 나오잖아요. 그 선생님이 마지막이고, 사실 그 사람 보려고 200명 300명이 모여 있었던 건데 제가 그 이만기 선생님 바로 앞이었는데 설명회 하자마자 한 40-50명이 주르르 저를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만기 선생님한테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수학이 중요하죠. 따라가세요. 밖에 나가서 로비에서 막 설명 다시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대치동 어머님들의 준비 상태와 여기 어머님들의 준비 상태가 다름을 어머님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공부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 공부를 아이들이 흔들릴 때마다 좀 해주세요. 제시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이 고3 때 되게 외롭거든요. 정말 저 수학적으로 얘기 안 합니다. 문제 하나 풀어드릴까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고3 때 되면 되게 외롭습니다. 기댈 데도 없어요. 왜요? 엄마 아빠랑 얘기를 별로 안 하거든요. 해봐야 돌아오는 얘기가 별로 좋지를 않아서. 정말이에요. 그리고 착한 아이들은 엄마 아빠 신경 쓸까 봐 별로 얘기 안 합니다. 애들은 누구랑 얘기합니까? 친구랑요? 더 큰 고민이 날라오는데 어떻게 친구랑 얘기를 합니까? 정말 기댈 데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 특히 고3은 기댈 데 없습니다. 저한테 오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어느 학원이든 어느 학교든 주변에 누구든 고3 때 기대고 얘기하는 걸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 한 명쯤은 있어야 돼요. 없으면 버티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게 부모님이면 안 됩니다. 왜요? 부모님의 욕심이 들어가거든요. 절대 안 돼요. 그게 학원에서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과목이 수학이었으면 더 좋겠고요. 그게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만 좀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흔들릴 때마다 저랑 상담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듣고 많이 얘기해주고 그러는 편이어서 지훈이도 얘기 많이 하죠. 집에 가서 아이고 남자애가 왜 저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한 명쯤은 있는 게 고3 버티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학원 가서든 누구를 만나든 기댈 수 있게 아이들이 행동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런 얘기 하나가 시작하는 마당에선 되게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뒤에 과목들이 좀 남아서. 자,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고3은 당연히 중요한 시간이고요. 기말고사 끝나잖아요. 그러면 며칠 정도 남을까요? 방학 되기 전까지 2주 정도가 남을 겁니다. 맞죠? 그때 어머님들 학원 알아보시고 아이들도 학원 알아보고 뭐 그렇게 할 텐데 저는 그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계획만 세우게 하세요. 그때 공부하라고 닥달하지 마십시오. 아이는 이미 1월 달부터 공부할 준비가 돼 있어요. 고3이에요. 네, 그 계획이 2주 동안 나와야 된다고요. 시간 단위까지는 그렇더라도 날짜 단위까지 다 나와야 돼요. 그거를 지킬 수 있게 점검해 주시는 게 어머님 몫입니다. 알았죠? 요것만 당부드릴게요. 그게 준비된 상태로 고3 때 여기 어머님들 자제분들이 저랑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된다면 수학적으로 더 많은 얘기를 드릴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학 콘서트 같은 거요? 뭐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너무 짧게 해서 죄송하고요.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창용이었습니다.